캄캄한 어둠 속 재활용품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거 먹어요. 이게 지저분하다. 야,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먹고 하면은 다른 분들 안 치고 왔다고 그러죠. 쓰레기로 버려지느냐, 자원으로 재탄생하느냐. 그들의 땀방울에 폐자원의 운명이 달려있다. 악취와 유리먼지가 날리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 천연자원의 고갈과 매립지 포화 상태라는 척박한 현실을 딛고 자원순환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이들을 만나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폐자원 처리장의 아침이 밝았다. 이곳에서만 한 해 14,000톤가량의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이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 한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재활용품 중 본인이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용품들을 선별하다 보면 별의별 것들을 다 보게 된다. 이거는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인 게 이런 건 다 골라내 먹는데 동물 같은 거 상에서 나올 때 동물 같은 수거 차량이 일괄적으로 걷어오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마구잡이로 내놓는 것이다. 각종 물품이 뒤엉킨 사이에서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려면 빠른 손놀림은 필수다. 자신의 앞을 지나치기 전에 순식간에 낚아서 제자리에 던져넣는다.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다 물건을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던지는 거예요. 비교적 온전한 캔과 비철류는 별도의 박스에 모아놓는다. 박스가 다 차면 캔, 병, 전문 선별 지파장으로 운반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플라스틱류다. 세부적으로는 음료수병, 생수병 등의 PET, 폴리에틸렌인 PE, 폴리프로필렌인 PP, 폴리스틸렌인 PS로 나뉜다. 종류별로 분류가 된 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또다시 이동을 해서 압축기로 모인다. 보통은 물건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류는 그 무게에 비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원활한 운송과 활용을 위해 압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열과 가압에 의해 모양이 쉽게 변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30분 걸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가공이 쉽고 녹슬지 않으며 내구성이 양호한 플라스틱은 사용량이 많은 반면 자연 분해되지 않아 매립해도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각 시에도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폐 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압축된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나와야 할 물건도 보이지 않는다. 중간에서 막혀버린 것이다. 안 나온다 이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빨리 손쓰지 않으면 밀려드는 자금량을 소화할 수가 없다. 어느 곳이 문제인지 찾아냈다.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 한 곳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엔 일일이 수작업으로 몰려있는 물건을 흩어놔야 한다. 막힌 부분을
폐기를 하니 그제야 제대로 돌아간다. 종이나 캔, 비닐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옮기기 쉽도록 압축된다. 이렇게 압축된 게 몇 개나 나와요? 글쎄, 보통 뭐 한 20개? 이곳에서 선별과 압축 과정을 마친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은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산된다. 폐자원 처리장의 한켠에는 스티로폼이 어지럽게 쌓여 있다. 스티로폼은 완충성과 보온성, 경량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합성 수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버릴 경우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곳에선 스티로폼을 녹인 후 고체 연료로 만든다. 이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한 고체 연료는 5,000kcal 이상의 열량을 낼 수 있어서 열병합,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벽돌 공장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곳에 배치된 작업자는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계속해서 나오는 고체 연료를 그때그때 받아서 모양을 잡아줘야 한다. 이 작업을 할 때 손을 보호해줄 두꺼운 장갑은 필수다. 수질불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열이 난다고. 이게 더 덥지 여기는. 여기 열 나지. 이거 빼놓으면 여기서 열 나지. 또 이 자체에서도 또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더워요, 엄청. 선풍기 이렇게 들어간대 여기는. 하나의 박스가 다 차고 나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주는데 돌덩이를 옮겨놓는 것과 같다. 몇 킬로나 돼요? 평균 한 20kg 나와요. 한 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양은 약 4만 톤. 그중 70%, 5천 톤 정도가 재생원료나 액자 등으로 만들어져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른 아침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에서는 주민들이 처리 수수료를 입금하고 접수해놓은 수거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전송받는다. 주소와 함께 품목이 적혀 있다. 민원인들이 이제 그 본사에다가 그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 품목을 불러주면은 입금을 해주면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수거를 한 그 작업 일지예요.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는 재활용품 수거가 이루어지고 이어 오전부터 대형 폐기물 수거가 시작된다. 대형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전제품, 가구, 냉난방기 등이 속한다. 실은 양 정도 한 15군데 정도 싣거든요. 무게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무게로 하면 한 1.5톤에서 2톤 정도. 수거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폐자원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대형 폐기물은 책장, 옷장 등 목재로 된 것과 침대나 소파 등 천으로 된 제품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먼저 목재로 된 제품은 모두 파쇄 과정을 거친다. 이후 목재 처리 공장으로 옮겨져 재가공을 하게 된다. 안 부수면은 많이 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면은 어차피 다 부숴가지고 톱밥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전국에서도 잘 갖춰진 시설의 이곳 폐자원 처리장은 들어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99% 이상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금속류와 목재, 천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엔 손이 더 많이 간다. 금속은 금속끼리, 목재는 목재끼리 일일이 분리를 해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 페인트통에 휘어진 손잡이 하나도 버려지는 것은 없다.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아둔다. 가격대가 다 틀리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이 되고 고철은 고철대로 재활용이 되고. 가장 처리가 복잡한 플라스틱류의 재생산 과정을 따라가 봤다. 공장의 내부에는 압축된 폐플라스틱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각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후 버려진 용품들이 또 한 번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까? 압축해서 옮겨온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재생산을 하기 위해 다시 풀어서 흩어놓는다. 한 작업자가 흩어놓은 물건들을 아래쪽 기계 안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게 지금 파쇄하는 작업입니다. 예? 파쇄요, 파쇄. 이곳으로 들어온 모든 플라스틱 재활용품은 먼저 파쇄 작업을 거친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에 쓰시는 고추장이나 된장통 같은 거 그리고 바가지 깨지는 종류들입니다. 파쇄 과정을 마치고 잘게 부서진 후에는 배출되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묻은 때를 모두 벗겨내게 된다. 파쇄에서 올라온 게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세척을 하면서 쓰레기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쓰레기로 따로 빠지고 재생 가능한 거는 콤배를 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재사용될 부분만 선별된다. 이제야 알록달록한 고유의 색깔이 살아난다. 일단은 탈수를 해가지고요. 물은 밑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관을 통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탈수 기계를 거쳐서 물기를 빼낸 후에 건조된 재료가 관을 타고 커다란 탱크로 이동한다. 500kg짜리 포대에 깨끗하게 재정비된 재료를 받아놓는다. 위에서 쏟아지는 순간 압력에 얇은 플라스틱이 사방으로 날려서 작업자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다. 정확히 포대가 다 찼을 때 나오는 출구를 막아줘야 넘쳐서 고생하는 일이 없다. 담아온 재료는 다른 기계로 옮겨 쏟아 붓는다. 뭐 섞어주시는 거예요? 마스터배치라고 해가지고 색깔 내는 겁니다. 아, 색깔이요? 예, 콜라 작업.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분쇄해서 백에 담은 거를 갖다가 여기 넣어서 건조도 시키고 배합도 하고. 이곳에서 색을 내는 재료와 섞이면서 다시 한번 수분을 제거하게 된다. 여기에 열을 가해서 녹여주면 새로운 색깔의 원료가 가느다란 줄의 형태로 뽑아져 나온다. 뭉치는 곳이나 잘못 나오는 곳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준다. 플라스틱 물질로 된 줄이 여러 가닥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온도를 낮춰준다. 물통이 짧으면 이게 가다가 끊어집니다. 뜨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해가지고 안 끊어지게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수분을 최대한 털어주고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식혀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기다란 실타래가 풀리듯 플라스틱 줄이 끝도 없이 나온다. 이때 고온의 상태로 기계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줄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뜨겁죠? 많이 뜨겁습니다. 이거 작업 오래 한 사람 치고 안 된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하다가 좀 데이세요? 여름에 많이 되죠, 여름에. 반팔 입고 하니까. 이게 살에 닿으면은 비는 거죠. 줄의 끝을 따라가 보면 쉽게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완성품을 만날 수 있다.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폐자원 분야의 원석이다. 이제 각 공장으로 옮겨져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납품을 하면은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옷걸이도 되고 화분, 뭐 기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옵니다. 땅속에 매립할 경우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폐 플라스틱.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며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재활용 센터. 이곳은 주로 대형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곳이다. 한 차례 재활용품 수거를 마친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선다. 사무실 철거 현장에서 옮겨온 각종 직기들을 내린다. 구형 제품들은 분해해서 필요한 부품만을 모아 사용하고 쓸만한 제품들은 수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되판다. 어쩐지 무겁더라. 이날은 몇 달을 묵혀뒀던 구형 세탁기가 처리 대상이다. 위에서부터 분해를 하며 찬찬히 살펴본다. 이 세탁기는 왜 해체하시는 거예요? 안에 부속품 뺐으려고요. 부속품 다른 세탁기가 고장난 거 있으면 부속품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자, 하나 둘. 물이 들었어. 자, 하나 둘. 구석구석 살펴본 끝에 쓸만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고장이 잘 나. 이게 저런 거는 할 때 팔면 얼마나 나와요? 부속값이 얼마나요? 한 3,000원. 네. 비록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그거 끊어버리시죠. 못 사. 못 사. 다 됐어? 아,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곳 재활용 센터에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농기계부터 지하수를 파는 시추기까지 고장난 물건들이 수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철이에요, 고철. 이 고철을 버려야 될 물건이거든요, 이것이. 고철로. 버려야 될 물건인데, 이걸 수리를 한 거죠. 갖다가. 재활용. 이게 재활용. 이거 이제 외국으로 이걸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버려진 기계를 수리해서
꼭 필요한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네, 아프리카에 또 물 사정이 안 좋잖아요.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저 옆에 있는 것도 한국에서는 안 쓰는 거지, 저것이. 근데 저것도 호철인데 저걸 이제 수리를 해갖고 아프리카에 보내서 지하수 물 나오게 하려고 저걸 이제 수리를 해갖고 다 녹나있던 거 다 페인트를 다시 치는 거죠, 저것이. 한쪽에서는 굴삭기를 수리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니까 아주 험악했던 거를 오늘 진짜 산뜻하게 저렇게 이제 리미팅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랬으니까. 떨어져 나간 곳은 떼우고 필요한 부품은 갈아 끼우며 멈춰있던 차량에 굴삭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오도록 수리를 완수한다. 신차 대비 90% 이상. 왜냐면은 모든 동작을 할 때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능이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수시간에 걸친 굴삭기와의 싸움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보자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다각도로 운전을 해보며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 제일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났을 때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버렸는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내 기술과 이제 내 그 경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지 다른 게 없지. 반갑지 않은 봄비가 내리던 날 모두들 우산 안으로 몸을 움츠리고 조심스럽게 갈 길을 재촉하는데 이런 궂은 날씨에도 재활용품 수거반은 빗물로 흠뻑 젖은 주택가를 누비고 있다. 차량의 뒤를 따라서 달리며 내놓은 재활용품을 빠르게 수거한다. 온통 빗물이 묻어 축축해진 물건들을 하나씩 차로 옮긴다.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아무렇게나 내놓은 물건들이 몇 배로 힘들게 한다. 잔재 좋고. 또 미끄럽고 비 때문에 미끄럽고 더 세심함을 요구해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저희는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긴장을 더 합니다. 아래에서 수거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차량 위에서 정리를 하는 작업자의 경우 물에 젖은 전선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배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됐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어둠을 헤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남이 볼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재미있어요.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폐기물밖에 안 됩니다. 몇백 년 동안 땅속에서 썩어 있어야 분해가 될 물건을 저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재생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무척 보람을 느끼고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헤치고 옥석을 가려내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폐자원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시대의 연금술사가 아닐까. 그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터전이 더욱 맑게 빛이 난다.